어머님은 라면 드실 거죠? 내 노후? 내 노후가 별게 있나? 어머님 돌아가시면 국밥집 물려받는 게 내 노후지.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온 어머니 앞에서 터져나온 말은 가슴을 찢는 모욕이었습니다. 밥상 위에 라면보다 쓰라린 건 가족이라 믿었던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며느리의 무심한 한숨이었죠. 그날 어머니는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돈과 욕망 앞에서 가족의 진짜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리고 그 뒤에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끝내 파국으로 치달을까요? 아니면 기적 같은 화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 세진이네 국밥집에서는 매일 새벽 5시면 불이 켜집니다. 세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큰 솥에 사고를 우려내기 시작해요. 오늘도 힘내자. 혼자 중얼거리며 국물 맛을 봅니다. 남편 성우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그때 민수는 겨우 8살, 소영은 5살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잠에서 깬 소영이 부엌으로 걸어와요. 세진은 아이를 품에 안고 따뜻한 국밥을 떠먹여줍니다. 우리 소영이, 조금만 기다려. 오빠 깨우고 같이 먹자. 민수가 눈을 비비며 나타났어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자꾸 아빠 없다고 놀려. 세진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줄게. 걱정하지 마. 국밥집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해요. 농사일 나가기 전 든든하게 한 그릇씩 비워갑니다. 세진아, 혼자 고생이 많다. 단골 할머니가 말을 건네요. 괜찮습니다. 애들만 잘 크면 돼요. 점심때가 지나면 세진은 앞치마를 벗고 밭으로 향해요. 품팔이 일당은 하루에 4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이다. 차라리 재혼이라도 하지 그래. 이웃집 순자가 혀를 찹니다. 애들 아버지는 성우 하나뿐이야. 다른 생각은 없어.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온 세진, 소영이 밥상을 차려놨어요. 엄마, 오늘 민수 오빠가 수학에서 1등 했대. 정말이야, 민수야? 민수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나중에 서울 대학교 갈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좋은 집 사드릴 거야. 세진은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민수 정말 기특하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세진은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민수 학원비와 소영 학용품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성호야,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남편 사진에 대고 혼잣말을 합니다. 민수가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공부를 정말 잘해서 선생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이대로 가면 서울 명문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세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민수의 학원비는 매달 50만 원, 소영도 이제 중학생이라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학원 안 다녀도 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무슨 소리야? 공부는 꼭 해야 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세진은 밤늦게까지 일을 더했어요. 국밥집을 닫은 후에는 식당 설거지, 새벽에는 시장 청소까지 맡았습니다. 언니 몸이 걱정된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봐요. 괜찮아. 애들만 잘 되면 돼. 드디어 민수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전교에서 손꼽히는 성적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서울대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민수 못할 게 뭐 있어.
하지만 고등학교 학비와 학원비는 더 많이 들어갔어요. 세진은 론 한쪽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진아, 이 논은 내 남편이 물려준 건데 시어머니가 안타까워해요. 어머니, 민수 공부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논을 팔던 날 세진은 혼자 펑펑 울었어요. 성우와 함께 읽었던 추억이 담긴 땅이었거든요. 아빠 미안해. 민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소영이 엄마 등을 쓸어주며 말해요. 엄마, 나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돼. 민수 오빠 대학 보내는 게 더 중요해. 소영아, 넌 왜 이런 말을 해? 너도 공부 계속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민수가 드디어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엄마, 됐어. 정말 됐어. 온 동네가 축하해줬어요. 세진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정말 대단하다. 우리 동네에서 서울대생이 나오다니. 세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민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대학교 입학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세진은 마지막 밥까지 팔았어요. 소영은 묵묵히 엄마를 도와가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민수 오빠가 잘 되는 게 우리 가족한테 제일 좋은 일이에요. 민수는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대기업에 취직까지 성공했어요. 엄마, 나 대기업 들어갔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에 세진은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성우야.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반면 소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어요. 소영아, 정말 미안해. 대학교 보내주지 못해서. 엄마, 괜찮아요. 민수 오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일어서는 거잖아요. 세진은 두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었어요. 비록 손은 거칠고 허리는 아팠지만 아이들 웃는 모습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세진이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마을 이장이 찾아왔어요. 세진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 이장은 공문 한 장을 내밀었어요. 재개발 사업 통보가 내려왔어요. 이 동네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바뀐답니다. 세진은 공문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어요.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밥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보상을 해준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구청 직원이 찾아와서 정확한 보상금을 알려줬어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총 53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세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 뭐라고 하셨어요? 53억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 서류에 나와 있어요. 직원이 떠난 후 세진은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5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정말일까? 20년 넘게 하루 4만 원씩 벌어온 세진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순자야, 이것 좀 봐줘. 이웃집 순자를 불러서 서류를 보여줬어요. 어머, 이게 진짜야? 53억? 나도 모르겠어. 꿈은 아니겠지? 순자가 세진의 팔을 꼬집었어요. 아야, 뭐해? 꿈 아니야. 진짜라고.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그동안 세진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세진아, 축하한다. 이제 부자 됐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우리 세진이가 복이 있어서 그래. 심지어 연락이 끊어졌던 친척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세진아, 나 내 큰언니야. 오랜만이다. 언니? 언니가 왜 갑자기요? 그냥 안부 묻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세진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친한 척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도움을 줄 수 있었거든요. 민수한테는 더 넓은 집을 사줘야겠어. 손자도 있으니까. 소영이는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세진은 밤새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국밥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세진아, 이제 국밥집 그만두고 편하게 살아. 서울로 이사 갈 거야? 애들하고 같이 살 거지? 모든 시선이 세진에게 집중됐어요.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결정한 게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사실 세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가장 먼저 민수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제일 기뻐할 거야. 그동안 미안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도울 수 있어. 그날 밤 세진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웬 전화예요? 엄마가 서울에 한번 놀러 갈까 하는데 어때? 갑자기요? 바쁜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민수의 차가운 반응에 세진은 살짝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니까요. 아니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그럼 이번 주말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세진은 보상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민수 얼굴에 기쁜 표정이 떠오르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서 내린 세진, 민수가 사는 강남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높고 번듯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자 며느리 은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썩 반갑지 않았어요. 은지야, 오랜만이다. 우리 준호는 어디 있어? 방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거실로 들어선 세진, 아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 오셨어요. 앉으세요. 인사도 건성건성이었어요. 세진은 손자 준호를 보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왔어. 준호가 고개를 돌리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촌스러워요? 옷도 이상하고. 세진의 가슴이 찔렸어요. 시골에서 입던 평상복 차림이었거든요. 준호야,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은지가 말렸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됐는데 식탁 위에는 초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진 앞에만 라면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라면 좋아하시잖아요. 은지의 말에 세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맞아, 엄마는 라면 드시는 게 좋아요. 민수까지 그렇게 말하자 세진은 더욱 서글펐습니다.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식사하는 동안 가족들은 세진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 아, 맞다. 무슨 얘기세요? 하지만 민수의 관심은 텔레비전 뉴스에 가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뉴스 보고 있어. 세진은 화장실에 가서 잠시 마음을 달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맞아. 노후 준비. 걱정할 거 없지.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국밥집 물려받으면 되거든. 땅값도 많이 올랐을 거고. 세진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고. 부모님 덕 좀 보는 거지 뭐. 20년 동안 모든 걸 희생해서 키운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진은 조용히 거실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가방 속에 든 보상 서류가 무거웠어요. 민수야,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엄마, 지금 중요한 전화예요. 원장, 나중에 해요. 그래, 나중에 하자. 그날 밤 세진은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원장,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돌아온 건 무시와 차가운 대접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 준비로 바빴어요. 엄마, 저 출근해야 돼요. 언제까지 계세요? 원장, 오늘 내려갈게.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인사도 대충 하고 나가버리는 원장. 민수, 은지도 준호 학원 보내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 문 잠그고 나가세요. 원장, 세진은 혼자 남겨졌어요. 텅 빈 집에서 서류를 다시 꺼내봤지만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원장, 이런 아들한테 뭘 줘도 고맙다는 말 하나 없겠어. 가방에 서류를 다시 넣고 집을 나섰어요. 원장.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민수 집에서의 실망을 안고 세진은 구로에 원장. 있는 딸 소영의 집을 찾아갔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맞나?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습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소영이 뛰어나왔어요. 엄마, 엄마가 왜 여기까지 와요? 소영은 두 팔을 벌려서 세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소영아, 보고 싶어서 왔어. 엄마, 들어와요. 좁지만 괜찮죠? 방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소영아, 여기서 혼자 사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회사도 가깝고 살만해요. 소영이 물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엄마, 양말에 구멍 났네요.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 아직 신을 만해. 안 돼요. 엄마한테 새 양말 사드릴게요. 소영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 저 월급쟁이라고요. 엄마 옷도 사드릴 거예요. 소영은 진짜로 세진을 끌고 근처 상가로 갔어요. 그리 비싸지 않은 옷가게였지만 소영에게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이거 어때요, 엄마?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연한 파란색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골라줬어요. 소영아, 너무 비싸. 됐어. 엄마, 제발 받으세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소영의 간절한 표정에 세진은 마음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소영아. 새 옷을 입은 세진을 보고 소영이 박수를 쳤어요. 우와, 엄마 정말 젊어 보여요. 완전 예뻐요. 집으로 돌아가서 소영이 국밥을 끓여줬어요. 엄마, 국밥은 제가 끓일 수가 없어요. 그냥 라면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세진이 부엌에서 간단하게 국밥을 끓였어요. 좁은 부엌이었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와, 엄마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소영이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세진 입에 넣어줬어요. 엄마도 드세요. 고마워, 우리 딸. 밥을 먹으면서 소영이 세진의 손을 만져봤어요. 엄마, 손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핸드크림 발라드릴게요. 소영이 손에 크림을 발라주는데 세진의 눈에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요, 엄마? 그냥 고마워서.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날 밤 좁은 침대에서 모녀가 나란히 누웠어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괜찮아, 별거 아니야. 거짓말. 엄마 얼굴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소영이 세진의 등을 주물러 줬어요. 여기 아프죠?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소영아, 너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세진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수 집에서 받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대학교도 못 보내주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소영의 따뜻한 마음에 세진은 결심했어요. 보상금은 전부 소영이 줘야겠어. 이 아이야말로 진짜 효자야. 그 순간 세진의 마음속에서 모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소영의 집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민수가 갑자기 국밥집에 나타났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값비싼 선물 봉지를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웬 선물이 이렇게 많아? 엄마한테 드리려고요.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아서. 선물을 열어보니 비싼 건강식품과 한우까지 들어 있었어요. 민수야, 이거 너무 비싸. 괜찮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이 정도는 해야죠. 저녁에는 은지와 준호까지 함께 왔어요. 은지도 평소와 달리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은지야, 괜찮아. 내가 하면 돼.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준호도 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 저 용돈 모아서 할머니한테 선물 사드릴 거예요. 세진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 가족의 극진한 대접에 감동받을 뻔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니까 좋구나.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해졌을까요? 이틀 후 사촌 철수가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세진아, 축하한다. 뭘 축하해? 보상금 투자 얘기 잘 들었어. 민수가 좋은 곳 알아봤다면서? 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철수야, 무슨 소리야? 나 민수한테 보상금 얘기 안 했는데. 그럼 민수가 어떻게 알아? 철수의 말에 세진은 깨달았어요. 민수가 이미 보상금 소식을 들었다는 걸요. 누가 민수한테 말했을까? 마을 사람들이 소문냈겠지 뭐. 어쨌든 축하해. 철수가 떠나고 나서 세진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민수의 갑작스러운 변화, 비싼 선물들, 극진한 대접. 모든 게 보상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세진의 마음속에 실망이 밀려왔어요. 저녁 때 민수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엄마, 저희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 민수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엄마, 재개발 보상금 받으시잖아요.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마을에 소문 다 났어요. 53억이라면서요? 세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그 돈으로 뭐 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투자도 하고 굴려서 더 불릴 수 있거든요. 민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당연히 엄마가 결정하시죠. 하지만 아들로서 조언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때 세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그 돈은 소영이 줄 생각이야. 민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왜 소영이한테만 줘요? 저도 아들인데요.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대학교 학비, 생활비. 엄마가 논밭까지 팔아서 너 뒷바라지 했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건 부모 도리 아니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저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세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법을 들먹이다니요.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가정이 있고 아이도 키워야 해요. 그럼 소영이는? 소영이는 혼자 힘들게 사는데. 소영이는 여자잖아요. 시집 가면 남편이 책임지는 거고. 민수의 말에 세진은 화가 났어요. 여자라서 뭐가 다르다는 거야?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더 필요해요. 그때 소영이 국밥집에 들어왔어요.
마침 퇴근하고 엄마를 보러 온 거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빠도 와 있네요. 소영아, 어서 와. 민수는 소영을 보더니 더욱 당당해졌어요. 소영아, 너도 들어봐. 엄마가 보상금을 너한테만 주신다는데. 네? 무슨 말이에요? 소영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보상금이 뭐예요? 세진이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소영아, 우리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이 나왔어. 와, 정말요? 얼마나 받으세요? 53억.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엄마, 대박이네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됐어요. 엄마, 그런데 왜 저한테 주시려고 해요? 오빠가 큰아들인데. 세진이 대답하기 전에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영아, 너도 엄마한테 말해봐. 오빠 무슨 말을 해요? 당연히 형제끼리 나눠 가져야 한다고.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 세진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아들로서 한 게 뭐가 있냐? 민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민수가 잠시 말을 못하자 은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은지야, 너까지 왜 나서니? 저희도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요. 학원을 왜 그렇게 많이 보내?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안 시키면 뒤처져요. 민수도 다시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희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요. 강남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래도 손자 교육은 중요하잖아요. 세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너 어릴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무슨 얘기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 사람이 중요하다고. 엄마, 지금은 현실이 중요해요. 그때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빠, 제발 그만해요. 소영아, 너도 현실을 봐야 해. 저는 엄마 돈 필요 없어요. 소영의 말에 민수가 화를 냈어요. 내가 안 받겠다고? 그럼 나한테 달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뜻이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세진이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민수야. 네, 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저도 아들이에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 의무는 다 했어? 민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병원에 데려간 적 있어? 그건 엄마 생일 챙긴 적 있어? 바빠서. 소영이 봐.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하고 틈날 때마다 와서 도와줘.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돈만 보상금 소식만 들으니까 갑자기 효자 노릇하네. 엄마, 그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난번에 서울 갔을 때 너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가 죽으면 국밥집 물려받는다고 했잖아. 그건 그냥이 어디 있어? 엄마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소영이 오빠를 말리려고 했어요. 엄마, 오빠도 실수한 거예요. 소영아, 넌 착해서 오빠 감싸는구나. 세진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네. 보상금은 한 푼도 내 손에 안 들어가.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그럼 법적으로 소송할 수도 있어요. 소송? 해봐. 세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정 그럴 거면 엄마는 그 돈 다 기부할 거야. 기부요? 그래,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게 낫겠어. 민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왜? 내가 법 들먹이면서 협박하잖아. 은지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은지야, 늦었어. 세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남남이야. 엄마, 나한테 아들은 없어. 돈만 밝히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니야. 민수가 분노하며 일어났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정말 모르는 사이로 지내요. 그래, 그렇게 해. 민수는 은지 손을 잡고 국밥집을 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소영이 엄마를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하지만 세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소영아, 엄마가 너무 심했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잘하신 거예요. 그날 밤 모녀는 서로를 위로하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세진의 마음 한쪽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민순의 가족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은지가 다급하게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당신 이름이 올라왔대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내가?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면담 받으라고. 그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부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해고됐어. 은지가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준호 학원비는 어떻게 내고. 일단 학원부터 그만둬야겠어.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오늘 왜 일찍 와 있어요? 준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학원을 좀 줄여야겠어. 왜요?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아빠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또요? 맨날 돈 없다고 하잖아요. 며칠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강남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전세금도 올려야겠어요. 얼마나 올리시려고요? 2억 정도 더 주셔야 해요. 민수와 은지는 말을 잃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요. 그럼 다른 집을 알아보세요. 결국 민수네는 강남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어디로 이사 갈까요? 일단 저렴한 곳부터 알아봐야지. 은지는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은지 씨, 남편은 뭐 하세요? 동료가 물어봤어요. 지금 구직 중이에요. 아, 힘드시겠어요. 집에서는 민수가 하루 종일 구인 사이트를 뒤져봤어요. 나이 제한이 다 있네. 경력자 우대라고 하는데 연봉은 반토막이야.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가족들끼리 자주 싸웠어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지금 아빠가 돈이 어디 있어? 친구들은 다 받는데. 친구들 아빠랑 우리 아빠랑 다르잖아. 은지도 지쳐갔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나도 답답해 죽겠어. 차라리 어머니한테 사과라도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절대 안 돼. 하지만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소영이 민수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빠, 저예요. 소영아, 왜 전화했어? 오빠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뭔 얘기? 그냥 보고 싶어서요. 며칠 후 남매가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수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오빠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빠,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데?
엄마가 논을 팔던 날 기억나요? 민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갑자기 왜? 그날 엄마가 혼자 우시는 걸 봤어요. 그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민수만큼은 꼭 대학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엄마가 논밭을 다 파셨어요. 오빠 학비 때문에. 소영아, 저는 대학 포기했어요. 오빠 뒷바라지 하려고. 민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오빠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눈물이 민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의 고백을 들은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은지야,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나 봐. 갑자기 왜 그래요? 소영이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은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너무 돈에 눈이 멀었나 봐.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국밥 끓이시던 모습, 품팔이 나갔다가 지쳐서 돌아오시던 모습, 내 학원비 내려고 논을 파시던 날.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계셨는지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민수는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민수만큼은 꼭 대학 보내달라. 그 말의 무게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며칠 후 민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은지야, 나 엄마한테 가볼게. 정말요? 응, 사과하고 싶어.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가는 게 좋겠어.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우산도 없이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국밥집 앞에 서니까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세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엄마. 민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어머. 세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엄마. 민수는 말없이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수야, 뭐 하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일어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엄마, 소영이한테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아버지 유언 말이에요. 그리고 논 파신 얘기도. 세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저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민수야.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 마음도 몰랐어요. 세진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만해, 이제 됐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민수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그때 소영이 국밥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요. 오빠? 소영아. 오빠, 정말 왔네요. 소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우리 가족이 됐네요. 세진이 두 아이를 양팔로 안아줬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국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국밥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국밥이 정말 맛있어요. 그러게, 역시 엄마 국밥이 최고야. 세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돈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지만 끝까지 남는 건 가족이구나. 보상금은 세 식구가 함께 쓰자.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도 엄마와 소영이가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소영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 셋이 건강하게 지내는 게 진짜 보물이에요. 비가 그치고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호야, 우리 가족 다시 하나가 됐어. 고마워. 국밥집에는 다시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세 식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